홍콩 빈장문화박람회 전시볼수를 둘러보고 있어요. 우선 관입니다. 보여지는 관은 서양식 관입니다. 원래 중국식 관은 아니고요. 홍콩이 영국과 함께 오늘에 이르렀죠. 그런 흔적들이 관에도 남아있네요. 미국 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짐 미국 관이 90%고 전통관이 하나가 있네요. 전통관 하나에 죄다 미국관이 있어요. 이 부분은 중국 본토와 상황이 다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죄다 서양관에 전통관은 딱 한 개 있어요. 이런 관을 연화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보면 마치 연꽃처럼 생겼다 해서 연화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연화관 한 개에 나머지는 서양관이에요. 홍콩은 서양식 장례 문화, 빈장 문화가 깊게 들여져 있구나,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어요. 최후의 만찬 같아요. 기독교인들의 관으로 적용할 수 있겠네요. 애기. 동물들 관 아닐까요? 반려동물? 어쨌든 서양관 1세기고요. 일본식 관도 보이고 이거네요. 일본식 관. 저 미국 관. 요거 하나가 중국 관이에요. 우보. 여기 이 관은 멕시코 쪽에 그런 관이에요. 이런 건 똑같은 거 있잖아요. 멕시코 쪽. 이따가 한번 둘러볼게요. 여기가 일국냉장고 다이지. 더운 지방에서 열대 지방이죠. 더운 지방에서 이 관을 쓰더라고. 요런 특이하니까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 My daughter goes to like international magazine. Okay. So I learned so much from the book. It's so cool. I learned about that too. 의미 있는 곳을 둘러보도록 할게요. 본토보다는 많이 전시물이 소박합니다. 유구람입니다. 본토는 단지형 유구람은 본토에는 그렇게 많지 않고 전통 유구람도 아니에요. 당연히. 본토와는 상황이 조금 다르네요. 여기도 요구람이고요. 도자기 같네. 네?
아마 이 부분은 진국류이고 이 부분도 일본하고 홍콩이 유사하네요. 그러니까 큰 요구람과 작은 요구람이 한 세트예요. 이렇게 요구를 나누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본도 그렇지만 홍콩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조그만 요구람과 큰 요구람이 있죠. 이게 일본도 나누더라고요. 나누는 지역이 있는 반면 나누지 않는 지역도 있어요. 그런데 홍콩도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소재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요구람 디자인이 대만과 살짝 융합됐다 이렇게 보여져요. 왜 그런 거 하면 지금 보여지는 컨셉이 대만의 단지형이 있거든요. 단지형 요구람 플러스 내가 촬영할 때 오빠는 가끔씩 사진을 찍어주세요. 그래서 사진을 나한테 주세요. 대만은 3차장의 나라이기 때문에 첫 번째 매장에 있다가 두 번째는 단지에 모셨다가 세 번째 요구람에 모시거든요. 그런 컨셉 같아요. 보면 그 단지를 축소시켰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구람의 디자인이 단지에 가까워요. 유구랑 보자기네. 일단 내가 가는 대로만 일단 와보세요. 이거는 관 장식구예요. 관에 손잡이 등등 장식하는데 이곳에서는 우리식으로 비보 아니면 수호 이런 개념의 용고들을 부착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귀면 같은 걸로 하잖아요. 이곳에서 뭐 그런 형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종교 뭐 이런 현상 아니면 운구과정 이런 형상으로 하고요.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종교가 이렇게 뚜렷하게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보면 종교 이렇게 부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제들입니다. 이 요구람은 국내에도 많이 적용됐던 소재예요. 뭐 옥종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적용치 않는데 옥종류의 요구람이라고 하죠. 그러나 홍콩이나 대만, 중국의 장사 방법 아니면 장묘 방법이 우리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소재가 주는 특성이 우리 조건과 같다면서 같은 마음으로 보면 안 돼요. 어쨌든 마지막 봉안이든 아니면 묘지든 그곳의 환경이 우리와 다릅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뽀뽀 여기 먼저 관은 전체적으로 90%가 미국 계열 관이고 일부 중국이나 홍콩보다 더 남방 지역의 나라들이 있죠. 뭐 싱가포르나 뭐 말레이시아 같은 이런 나라들의 관 문화도 홍콩에 많이 남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오픈관을 쓰죠. 거짓 서양관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오픈관을 쓰죠. 이것도 그런 영향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둘러본 관은 거짐 100% 서양관인데 중국이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 약간 서양관을 변형시켜서 사용하고 있구나. 홍콩도 다름이 아니구나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어요.
여기는 전통이에요. 보시면 익산에서 출토된 관들이 있잖아요. 익산 박물관에 가면 백제 유적지에서 출토된 백제 관이 익산에도 있고 공주에도 있어요. 공주에 있는 곳은 일본식 관이고 익산에 있는 곳은 중국식 관이에요. 보여지는 관과 똑같은 디자인이 익산에서 출토되었잖아요. 여기는 전통 관이고 이 부분이 중국의 관이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어요. 예. 여기 보시면 실물도 있어요. 실물도 있어요. 오포가 이렇게 해봐. 이건 요구람이고 이건 관이거든. 실제 사이즈야. 그러니까 관 있는 데 가서 오포가 써보세요. 오포가 있는 곳이 진짜 관이고요. 이곳은 중국을 대표하는 전통관입니다. 이 관이 우리나라에서 출토되었는데 이 부분은 백제 시대의 관으로 적용되어 있던 익산에서 출토되었다. 이곳은 요굴함이다. 우리식 표현으로 요굴함이라고 하거든요. 요굴관. 이것은 앞이나 뒤로 밀어서 오픈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한 박람회에서 봤던 것처럼 다양성은 이곳은 없어요. 어차피 홍콩이 서양화 되었기 때문에 다양성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예. 예. 전통관이고요. 홍콩은 거짓 제가 둘러보니까 90% 이상이 서양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 서양식 문화가 깊게 드리워져 있어요. 다만 서양식 관을 조금씩 변형시킨 그런 흔적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곳에서는 전통에 거짓 가깝게 관과 요굴관을 전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 용구를 전시하는 부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보이는 전통관은 두 분을 모시기도 하고 한 분을 모시기도 합니다. 전통관 앞면 보여드릴게요. 이 디자인도 본래는 여기서 출발했어요. 중국의 황제, 황릉의 지궁에 이런 관들이 전시되었고 출토된 그런 역사도 있어요. 중국의 왕릉을, 지궁을 열었을 때 이런 나무 소재, 이런 전통관이 수습되기도 하고 돌 소재 이런 관이 수습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중국도 후대로 오면서 이 앞면적이 조금은 변형되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보여지는 컨셉이 연꽃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전통관에서 조금은 후대로 오면서 청나라 명나라 시대로 오면서 이 관이 연꽃 형상으로 변형이 되거든요. 이 현상이 연꽃 형상으로 이렇게 변형이 돼요. 이 부분은 중국을 비롯해서 대만까지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하게 관찰할 부분은 이런 부분이 중국의 역사에서 주류였었고 특히나 황제릉에서 발굴된, 지궁에서 발굴된 중국의 전통관의 소재나 아니면 디자인 이런 부분을 통해 입증되었던 부분인데 이런 관이 우리나라와 시대적으로 비슷한 시점, 그때 매장 지었던 익산 왕릉의 출토관을 통해 중국 문화가 대한민국까지 왔었구나,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중국관이 있었구나, 이런 부분을 그때 그 관의 디자인이나 소재를 통해서 확인된 바 있고 그런 관들이 익산 박물관에
전시되기도 했어요. 현재도 익산 왕릉에서 줄태진 관이 전시 중에 있어요. 보여주는 관입니다. 이 등치 크기만 조금씩 차이가 날 뿐이지 이게 크냐 작으냐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지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관의 크기가 정해지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황제라면 이 정도 규모겠지만 황제가 아니라면 이 정도 규모까지는 아니겠죠. 또 관이 등치가 이렇게 크다고 해서 이런 관이 황제가 썼느냐? 황제가 쓴 관은 이거보다 어마무시하게 화려합니다. 여기 보여주는 이 조각도 이 조각이 이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곳까지 온 천지의 조각이 다 들어가는 이런 관들이 있어요. 뭐 돌로도 했고 나무로도 했지만 계속 탐방하고 있어요. 의미 있는 곳 위주로 보도록 할게요. 이곳으로 와보세요. 여미가 있네 저기. 아, 여미가 아니고 부제입니다. 여기 부제예요. 우리식은 관속에 창호지를 깔죠. 이곳에서는 관속을 창호지로 까는 것이 아니고 관속을 원단으로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부르느냐면 관속 커튼이라고 하거든요. 관속을 마치 침실처럼 커튼도 치고 요대기도 깔고 이불도 덮고 보개도 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부제입니다. 그런 연출용 부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와 조금 다르죠.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소재로 아름답게 못했냐, 왜 창호지 같은 그런 소재를 했냐는 우리 풍수지리와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더 좋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 우리가 창호지 깔은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냐 나쁘냐 뭐 이렇게 관찰하면 안 됩니다. 다 특성이 있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 특성을 이해하면서 관찰을 해야지 돼요. 안에 장식하는 거. 내가 수직으로 오셔가지고. 생일 리본에서 내가 뭐 만들어. 여기 일본관 한번 보고. 여기. 이게 일본관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곳에서 느끼는 것은 그거예요. 이제 나라별 특성이 거의 뭐 없어지다시피 했구나. 종이관인데요. 그러니까 이 디자인은 사실 일본에서 가져왔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홍콩이라는 나라가 여러 나라를 의 문물을 자유롭게 받아들이고 서양 문물이든 동양 문물이든 아니면 중국 본래 자기들 문화든 잘 유지도 했지만 거침없이 받아들이고 소화시키고 융합시킨 그런 역사가 관에도 그대로 투영된 것 같아요. 저는 일본관이라고 딱 보여져요. 일본이 먼저 이와 유사한 관을 제작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이것도 일본의 그런 디자인과 소재를 가져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분명히 저는 일본 관에서 이런 역사를 가져왔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일본 관이구나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저 다이 팜플렛 갖고 오세요. 이게 염습 다이야, 오프. 염습 다이 한번 볼까? 염습카, 염습 다이예요. 염습카, 염습 다이. 근데 너무 좁다. 이거 하나밖에 없대요? 하나밖에 없어? 네. 전화번호. I can send me email.
now. Only left one more. 이거는 완전 그 엔더링 과정에 항상 시스템. 아, 여기 화면에. Email. I can send you in 네. PDF. This is my business card. 여기는 홍콩이고요. 일시는 2024년 5월입니다. 저는 홍콩 빈장 관련 장례 문화를 탐방하고 있고요. 박람회가 진행된다고 해서 저는 기대를 가지고 왔어요. 중국의 빈장 관련 문화들도 이곳을 통해 전시되거나 아니면 구성되어 공부거리가 있겠거니 라면서 왔었어요. 그러나 현실은 참담합니다. 모두가 외세식이고 서양식이고 일본식입니다. 용고 전체가 그래요. 대단히 실망했어요. 중국 전통이, 홍콩이 중국과 좀 거리가 있던 역사가 있죠. 영국과 함께. 그래도 영국 문화가 있더라도 중국 문화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현장은 참담합니다. 눈요깃거리로 전통관을 부스 앞에 이렇게 놓긴 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어디까지나 눈요깃거리예요. 이 전통관은. 전통관도 관형도 아니면 조형이나 아니 여러 가지를 볼 때 그렇게 전통이 진하게 묻어 있지는 않아요. 어쨌든 전통관 한 개는 전시를 했고 나머지는 죄다 서양관이에요. 전시 부스 운영도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규모가 크다지만 그렇게 크게 참고할 만한 그런 부스 운영은 하지 못한 상태로 축소되어 이번 박람회가 운영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크게 소개해드릴 만한 그런 부분이 없어요. 우포 구매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봐봐요. 예? 아무튼 팜플렛 하려니까 이거는 팜플렛이 없고. 구매할 수 있는지. 관을 구입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 안에는 커튼은 안 돼 있네. 아, 그렇다. 이건 이게 진짜 관이 아니잖아. 근데 진짜 관이 아니더라도 이 관을 구입하기로 했어요. 크기는 이 크기고요. 제품을 포장하고 있어요. 여기 이런 것도 있네. 이 관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관을 구입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관을 구입했어요.